혹시 외람된 질문인데요. 우리 대표님은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죠? 저 A형이에요. A형. 역시 A형들이 왜 이렇게 투자를 잘하는 것 같지? 아, 그래요? 제 주변에도 투자를 꼼꼼하게 잘하시는 분들이 A형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선입견일 수도 있습니다. 선입견일 수도 있고. 혹시 외람되지만 성격은 좀 어떠신 편이세요? 조금 차분한 편이죠. 조금. 여유 있으시고 차분하시고. 차분하고 여유 있는 편이죠. 야,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잘하시나? 아니, 그거는 이제 제가 아까도 행동제막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통계적으로 제가 이제 해외 논문도 주식에 관한 논문이 국내 주식에 관한 논문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증권학회는 있는데 증권학과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권학이라는 분야가 학문으로 이렇게 하기가 정형화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요즘에 뭐 로보 어드바이저 투자도 있고 인공지능 투자도 있고 그렇지만 그 자료를 입력시키는 거는 전부 다 그 사람 개인 능력이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그래서 이게 1+1이 2다라고 주식 투자에서는 딱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학문으로 정형화되기가 어렵죠, 되게. 과학일 수가 없죠. 인간의 심리가 많이 투영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해외 논문들 상당히 이제 여러 개 많이 봤는데 그 통계적으로 그래요. 여성분들이 성과가 더 좋아요. 수익률 성과가. 얼마 전에 이남우 교수님이 나오셨는데 같은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여학생들이 훨씬 더 수익이 좋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것도 외국 논문이죠. 외국 논문에 보면은 그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여성분들이라고 다 뭐 이렇게 이제 섬세하고 차분한 건 아니지만 그냥 뭐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통계 논문에 이제 그런 논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차분하고 조금 살펴볼 줄 알고 조금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또 배심도 있어야 돼요. 너무 겁먹어서 조심한다고 해가지고서 그럴 거 같은 경우는 은행에 집어넣죠. 뭐 누가 주식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는 과감해야 될 때는 또 과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식 투자가 단순하게 그냥 뭐 수치로 이렇게 보고서 투자를 하는 거는 오히려 쉽죠. 그러니까 기본이죠. 어디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기계적인 투자, 뭐 프로그램에 의한 투자, 뭐 이런 거는 되게 쉽죠. 이거는 뭐 공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물론 본인의 인사이트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어디 리포터 뭐 좋은 거 이렇게 봐가지고서 종목 잘 봐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편하겠죠. 그런데 이제 일반 분들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무튼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있죠. 지금 채팅창에서 다들 이제 혈액형 이야기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저는 AB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소심할 때도 있고 다혈질일 때도 있고 막 외향적일 때도 있고 막 뒤섞여 있는 되게 안 좋은 성격인데요. 뭐 혈액형을 뜯어고칠 수는 없겠습니다만 뭔가 성향이라든지 그런 좀 스터디를 통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좀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래서 자꾸 그 자기한테 승률이 높은 쪽으로 투자에서 승률이 높은 쪽으로 찾아서 자기를 만들으라는 얘기예요. 자꾸. 그래서 저도 처음에 자꾸 이제 비에를 파이낸스 그 행동제막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어렵죠. 그래서 그거를 HTS에다가 포스트잇으로 써가지고 이거는 하지 말라, 이거는 하지 말라, 그거를 되게 많이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지 말라. 지금도 제 다이어리에 보면은 매월 초에 써놔요. 너무 서두르지 마라. 급하게 덤비지 마라. 그런 걸 써놔요. 저는 다이어리를 지금도 쓰거든요. 지금 대표님 레벨에서도요? 그래서 그 중장기 투자에서는 그렇게 뭐 잘못되는 경우가 없는데 단기 투자는 지금도 실수할 때가 무진장 많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단지 그게 이제 빨리 돈을 키우고 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써먹긴 써먹는데 그 대신 리스크가 그렇게 크다는 얘기죠. 그거를 그러니까는 그래서 많이 고쳐진 게 지금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하면서 평생 하면서
하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 한 가지가 반성하는 거예요. 반성. 그러니까 매일같이 반성하는 거. 오늘도 아까 저거를 저렇게 해놨으면은 그게 체결이 됐을 텐데 해가지고 그 몇 초 늦어가지고서 못 산 종목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제 뭐 그런 것들도 이제 계속 반성을 하는 거죠. 잘못한 거는 잘못한 대로 반성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온 거거든요. 야, 우리 저기 남석관 대표님이 매일같이 반성을 하실 정도면 저는 매일같이 석고대죄를 해야 되는데 네. 광화문에 나가서 무릎 꿇고 해야 그러니까 되는데. 그거는 예. 자기 이 주식 투자는 자기 책임이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자기 책임 하에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내가 뭐 반성할 필요도 없이 네. 요만큼만 버는 거로 만족을 한다든가 네. 나는 요 정도 잃어도 괜찮다 손해봐도 괜찮다 하는 분들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심하게 얘기해서 전업 투자자라 그렇지만은 그거는 낭만적인 얘기고 네. 1,000만 원 가지고 전업 투자는 생존 문제예요. 생존 문제. 그렇죠. 예. 다시 말해서 거기에서 그렇다 보니까 치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성 안 할 수가 없죠. 아차 잘못하면 이거는 뭐 돈을 잃었다 문제가 아니고 생활 자체가 영위가 안 되는데. 그래서 목숨 걸고 사업하듯이.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이제 죽으라고 공부를 한 거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 대신 이제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네. 그러니까 초창기 그 전업 투자하고서 인터넷이 깔린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네. 저희 컴퓨터가 거의 컴맹 수준이거든요. 검색하는 거 뭐 주식 종목에 관해서 검색하는 것 때문에 새벽 3, 4시까지 한 적이 무진장 많아요. 그러니까 틀이 잡히기 전까지. 네. 그 전에 제가 주식 투자를 14년 해왔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전업 투자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 1, 2년 동안 고생 무진장 많이 했어요. 그러고서 한 3년 차부터 벌써 이제 틀이 좀 잡혔나?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요거를 이제 주식 투자 이제 1, 2년 하시고 나서 왜 이렇게 수익이 안 나는 거야?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으신데 그런 분들이 들으시면은 뭔가 좀 하나 얻으실 것 같고요. 5년 해도 안 돼요. 5년. 네. 그래서 5년 해도 저도 뭐 10몇 년 하고 있는데 안 되거든요. 그래도 그건 제 잘못이고요. 지금 채팅창에 아까는 이제 혈액형 이야기, 지금은 저희 채팅창에 죄인들이 많이 등장하고 계십니다. 다들 이제 자기가 죄인이고 반성하고. 그 반성하시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럼요. 그래야지 발전이 있지. 예. 야, 갑자기 이렇게 반성문이 많이 올라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그 이제 골프 라운딩을 하면서 정말 이제 싱글 치시는 분께서 한 10년 전에 왔던 골프장이라고 하시면서 10년 전에 이 홀에서 어떻게 쳤는지를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죠. 저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 홀에 갔는데 여기는 어떤 홀이고 내가 10년 전에 드라이브를 어떻게 날렸었지를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대단하신데 그분은 항상 가셔서 복기를 하신대요. 그리고 정말 싱글 치는 친구들끼리는 홀 끝나고 나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야, 너 아까 몇 번 홀에서 몇 번째 샷 어떻게 했잖아를 서로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수들이니까 가능한 거기도 하지만 그게 바둑을 복기하듯이 그렇죠. 골프도 한 샷 한 샷 복기하시는 거고 대표님처럼 이제 고수분들도 그 투자를 다 복기하시면서 반성을 하시니까 그렇죠. 지금에 오신 거고. 야, 이게 그러니까 부족함이 많은 거를 커버할 수 있는 게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음 장에 다음에 또 이제 기회가 되면 이런 식으로 이어나가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에도 여러 번 강조해서 쓴 거지만 목표를 정해놔야지 돼요. 목표. 중간 점검도 필요하고. 목표. 목표하고 중간 점검이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자기 계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자기 상황이 경제 상황, 계좌 상황이 어떤 상태인가, 중간 점검이 필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리스크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에서 장하고 매칭을 시켜가지고 내가 그래서 제가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한 달 목표를 10%를 삼아라. 수익률을 최소한. 엄청 높은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1년 되면 이제 100% 정도 되든가 그러죠. 그래서
그 목표 장하고 관계없이 일단은 목표. 네, 목표를 그러고서 한 중간 체킹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공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높이 올라간 거 말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저녁에 많이 올라간 주식은 왜 올라갔는지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주식 투자를 제일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연구하는 거. 계속 연구하고. 예, 그러니까 스토리가 히스토리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차트라 그러잖아요. 차트. 차트가 높낮이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 기업의 스토리거든요. 그러니까 왜 올라갔고 주가 지수도 마찬가지고 왜 떨어졌는지 그것만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주식이 이런 뉴스가 있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구나. 물론 기업이 돈을 벌면 그것처럼 호재일 수는 없죠. 그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기업 가치하고 주식 가격하고 이 매칭이 된다는 거예요. 수렴한다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래도 이제 단기 호재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 정리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차트가 이런 형태일 때는 그 주식 차트라는 것은 약속이거든요. 주식하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런 차트 왜 그 대형주도 마찬가지예요. 대형주. 그러니까 장이 좋을 때는 대형주들도 21선을 이렇게 겹쳐 있을 때는 반드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 외국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의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폭락장에서는 그런데 참고하면 안 돼요. 폭락장에서는. 다시 말해서 그래서 장이 제일 좋고 견조한 장에서는 그 차트 같은 것도 좀 많이 보면서 중간중간 자기 위치 그거를 자꾸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돈이 불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달콤 쌉싸름님이 오늘부터 주식 1일차라고 새롭게 뇌를 개조해 봐야겠다라고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예, 갑자기 많은 분들이 저기 온라인으로 다이어리를 막 구매하실 것 같은데 지금 포스트잇하고 다이어리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모니터 옆에 막 포스트잇만 막 덕지덕지 막 붙어있는. 근데 사실 복귀를 해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를 정하고 중간 점검을 하고 반성을 하라. 예, 그렇게 해서 스스로 나만의 어떤 승리 방법을 찾아갈 수도 있는 거고요. 문화일각도님이 뭐 질문 주셨다. 혹시 친구를 먼저 사기하고 물렸을 때 제가 사는 건 어떨까요?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진짜. 혹시 대표님도 주식 10계명이라든지 막 꼭 내가 지켜야 하는 원칙 몇 가지 뭐 이런 거 그거 중에 있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는 그 높은 주식 원래 그게 있거든요. 다. 그래서 제 책에도 있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는 보면 그래요. 장 초반에 급등한 종목은 조심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장 초반에 많이 올라가면 일단은 매도하라 그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높은 주식 사지 말기. 무조건. 그게 따라가지 마라. 그렇죠. 뇌동매매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높은 주식 사지 마라. 그게 제일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물 좀 드시면서 너무 죄송하게도 지금 계속 열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또 우리 문화인류학도님의 약간 우문에 대해서도 이렇게 친절하게 답을 해주신 우리 남석관 선생님.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고 그거를 이제 몸에 그러니까는 제가 제 다이어리에 그랬다 그랬잖아요. 덤비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얘기해서는 덤비지 마라 그러는데 좀 냉정해지라 그런 얘기예요. 스스로한테. 그래서 항상 지금도 다이어리에 항상 침착하고 차분하게 생각하자 이렇게 또 쓰고 계신다는. 이제 좀 현재 이야기를 좀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많이 안 좋잖아요. 대표님은 이제 장이 안 좋을 때는 거의 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아까 어떤 분들은 이제 대표님의 팬분도 많이 와 계시는 것 같은데 거의 한 8월부터는 거의 좀 현금화를 많이 해놓으셨다고. 그런 거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면 지금도 쉬어야 하는 장입니까? 혹시 지금도 쉬고 지금도 계십니까? 이제 단기 투자는 항상 기회가 있죠. 단기는 단기 투자는. 그래서 단기 투자가 항상 기회가 있다라는 얘기는 일반 분들한테는 항상 기회가 있다라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리고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도 항상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네. 그런데 이제 어제 그제처럼 급락할 때 있잖아요. 네. 그 며칠만 참으면 돼요. 단기 투자도요? 네, 단기 투자도. 어. 단기 투자도 그 며칠만 참으면 되고, 큰 장, 다시 말해서 이제 중장기 투자하는 종목 있지요. 네. 그거는 그 조금 좀 아쉽게도 제가 이렇게 예측하기에 내년 2월 달까지는 큰 장이 없어요, 거의. 내년 2월까지는 큰 장이 없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서 쭉 올라가는 네. 그런 장은 내년 2월까지는 거의 없을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게 제 예측이에요, 제 예측.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지금 4분기이고 오늘 이제 큰 폭에 50포인트 넘게 이제 코스피가 반등을 했는데, 네. 오늘도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기관하고 금융투자 쪽에서 이제 매수 규모가 좀 컸단 말이에요. 네, 네, 5천억, 6천억씩 샀는데 네. 그 외국인 투자가들은 매도죠. 좀 그렇더라고요. 뭐 코스닥만 잔뜩 사고. 네, 코스닥은 많이 샀는데 네. 코스피는 한 1,000억 정도 이제 매도가 나왔는데 아마 그 앞으로 계속, 그러니까 올 하반기 내내 외국인들이 그 의미 있는 큰 매수세가 들어오기가 거의 그 난망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래서 지수가 뭐 3,100까지도 내년 2월까지는 거의 갈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해서 이제 만약에 어제 네. 떨어진 게 진바닥인지 이제 어제 2,900 초반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가 그게 이제 진바닥인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바닥은 원래 지난달에 이제 3,049였죠. 네.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해서 3,061포인트였는데 그게 3,000포인트가 여지없이 깨졌잖아요, 요번에. 네. 그러고서는 뭐 어제 2,906포인트인가 7포인트까지 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의미 있는 대반등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은데, 그렇다고 기관이나 금융투자 쪽에서 지속적으로 살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원래 거기는 좀 이렇게 단기 성향이 좀 네. 짙으니까요. 네. 예. 근데 요즘에는 외국인도 단기 성향이고 아. 기관도 다 단기 성향이에요. 예. 연기금에서는 오늘도 조금 매도세가 나왔단 말이에요. 연기금은 최근에 계속 줄이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러다 이런 보니까는 상황에서도. 다시 말해서 2,900포인트가 진바닥인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당분간 한 내년 2월 정도까지는 단기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중장기 투자하는 종목,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오름폭이 아주 미미했죠. 미미했죠. 네,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네이버나 좀 많이 올랐고 네. 카카오도 한 3%대 예. 상승을 받고,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5%대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른 편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후속 매수세가 다시 말해서 이제 지수는 올라갔지만 외국인 투자의 패턴이 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삼성전자를 그동안에 공매도 포함해서 계속 물량을 이렇게 쏟아낸 것처럼 네. 그 기저 자체, 주식 시장을 보는 기저 자체가 안 바뀌었다는 얘기죠. 네. 어제 같은 경우도 그 지수가 많이 떨어진 게 기관에서 전혀 안 샀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저가가 2,900포인트대인데 네.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네. 그런데도 어제 기관이나 금투에서 아주 소량 샀단 말이에요. 아주 작은 금액으로. 예. 그러놓고서 오늘은 미국 주가가 이렇게 그냥 갚버리는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는 네. 안도적인 랠리 수준이죠 지금. 5천억, 6천억. 지난번에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주가가 3,000포인트, 그 3,100포인트 떨어질 때 그때 기관에서 1조 이상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이렇게 오늘 의미 있게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아주 장을 좋게 봐가지고서 크게 들어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신중하고 그 조심해서 이제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2,900포인트가 진바닥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실 작년 뭐 3월에 뭐 1,439에서 이제 바닥치 올라왔을 때는 엄청난 이제 유동성이 풀리면서 올라온 거라 당시에 외바닥이 어딨냐, 무엇이든 이제 쌍바닥을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약간 좀 많이 바보가 됐는데 하지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유동성이 뭐 추가로 풀린다거나 막 수급이 막 좋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니까 조금 더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으로도 좀 외국인 동향도 좀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오늘은 뭐 이제 미국장이 일단은 턴한 게 그 부채 한도 협상이 가능하다는 거하고 그동안에 이제 낙폭과대에 대한 저가 매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유가 상승분이 많이 있었던 게 이제 이 유가가 좀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 때문에 이제 반등을 한 건데 그게 지속되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해결이 되다 보면 이제 바닥이 확인이 되겠죠. 이제 물론 이제 남석관 대표님의 이런 이제 단기 투자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부분을 듣고 어떤 분들은 저분은 단타만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 종합적으로 이제 다 같이 보시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좋지 않을 때는 그냥 중장기보다는 이제 단기밖에 할 수 없는 시장이다 이런 류로 이제 그렇죠.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또 이제 뭐 사람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성향에 따라 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들은 항상 발을 담그고 있어야 된다. 몸을 담그고 있어야지 반등장에서도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본인의 성향에 맞게 같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아까도 이제 어떤 분이 채팅창에서 그 질문을 주셨는데 언제 사야 되는 거고 언제가 바닥일 거고 언제가 의미 있는 반등일 거고를 좀 판단하는 기준이나 좀 그런 게 있을까요? 보통은 이제 경험 측상인 것도 많이 있죠. 경험 측상인 것도 많이 있는데 1년 단위로 제가 이제 주로 이렇게 짧게 우리나라 시장하고 전적으로 미국 시장하고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주식이 중장기 투자하는 데는 미국 주식이 되게 편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 투자한 지도 한 10년 정도 되는데 거기는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섹터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그것도 그냥 쉽게 말해서 뭐 데이터나 뭐 이런 거 굳이 이렇게 볼 것도 없이 거의 그냥 펀더멘털대로 쭉 가죠. 거기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요번에 위드 코로나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뭐 항공주들 여행주들 올라가겠다 싶으면 영락없이 올라가요. 그러니까는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경우도 지난번 고점이 26불이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요번에 20불 밑에까지 떨어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도 6불 떨어지면 꽤 떨어지는 거죠. 그 30%, 30포인트, 19불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이제 위드 코로나 되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여행주들이나 항공주가 같이 올라가는. 항상 그래서 미국 주식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을 보면서 한국 주식을 이렇게 이제 보는데 우리나라는 그 디커플링일 때가 많이 있죠. 디커플링일 때가 떨어질 때는 커플링, 오를 때는 디커플링. 그래서 이제 투자자분들의 애를 먹고 많이 그러는데 보통은 이제 딱 보면 연초에 있잖아요. 연초. 중장기 투자할 때 연초에 주가가 나쁠 때가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1월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한 1월 그게 1월 효과 해봤자 한 1월 15일 한 2주 정도예요. 2주 정도. 그 다음에 2월 말까지 보통 주가가 나쁠 때가 많아요. 이제 그때 그때가 이제 매수 타이밍이에요. 전체적으로. 오히려. 그러니까 연초에 1분기 때는 나쁜 일이 있어가지고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래도 그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이 지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주식시장 사람들이 모인 집합체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집단지성이라 그럴까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분기의 악재는 오히려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러고서는 이제
보통 3분기 지나서 4분기가 되면 연초에 세웠던 목표가 달성이 되죠. 네. 우리가 목표가라는 것도 생기고 이제 연초에 다 그런 게 생기잖아요. 네. 어떤 기업에 대한 실적 예상 이런 게 다 리포터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현실화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룰 게 다 이뤘으니까 하산을 해야지 되죠. 거기서 막 더 높일 때도 있지만 거의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 높이는 건 언제예요? 새해. 예. 새로운 전망 가지고 새로운 섹터 어떤 섹터가 좋겠다라는 게 이제 11월 12월 달 되면 증권가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제가 보통은 그 코로나 전에 네. 그때는 이제 대면 강의를 할 때 네. 11월 달 12월 달에 아마 그런 거 강의를 제가 제일 빨리 한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비전이나 뭐 주식 시장 전망 같은 거 할 때 네. 그러니까는 보통 새해가 되면 그거를 나쁘게 전망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 연초에 주가가 나쁘더라도 네. 그 해 좋은 것들은 매수할 타이밍이라는 얘기예요. 거의 그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고서 이제 가을 4분기 정도 되면 목표가 다 현실화되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가 상당히 많이 있고 이제 쉽게 말하면 아주 그 외국의 자산운용사나 큰 그 이 펀드 매니저들 있죠. 네. 이익을 확정 짓고 싶어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서 이력서처럼 들고 다니면서 자기 몸값을 높이고 싶어 하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는 이익 확정 그 매물들이 나온다고요. 오버나잇 시키는 것보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4분기 때는 좀 쉬는 장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공포로 짓눌려져 있을 때.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보면은 악재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안 떨어지죠. 네. 그러면 이제 바닥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호재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안 올라가죠. 네. 그러면 이제 꼭지라는 얘기고. 그래서 제가 그 올 봄에도 얘기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때 되게 큰 호재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안 올라가더라고요. 네네네. 그때가 한 92,000원대였는데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거의 대부분 다 팔았던 거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자꾸 하시고 자꾸 보다 보면 인사이트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도 허투루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요즘에 이제 젊으신 분들이 컴퓨터를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 컴퓨터에다가 이거를 놓으면 일부러 들어가서 보지 않으면 안 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이제 이 다이어리가 편해서 네. 다이어리에 메모를 해놓고 펼쳐보고 뭐 그러면서 요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다든가.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잖아요. 네. 쉴 때 그 주의 주가를 이렇게 복기를 하는 거예요. 복기. 네. 예.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조금 타성에 젖어서 저도 좀 그래서 실전 투자대에 나가는 것도 그 타성에 젖은 것을 없애기 위해서 나가는 것도 있어요. 가끔. 맞아요.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의 감이나 실력도 한번 좀 테스트해보고 막 그러고 싶다고. 계속. 그래서 이게 이제 나이 먹고 어떻게 보면 저도 이 아날로그 세대인데 네. 그래서 그 혹자는 이제 그러죠. 잘 모르시는 분은 1세대 이제 슈퍼게임이라고 네, 네, 네.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예. 지금도 선수인데 네.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 주식 투자는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은 단기 투자든 중장기 투자든 처음에 잘 배워놔야 돼요. 스포츠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네. 처음에 잘 배워놓으면 평생 간다고. 똑같아요. 이 주식 투자도. 그러니까 제가 실전 투자대에서 수상을 한 게 14년 전이거든요. 처음 나가서. 2014년도. 네. 예. 2007년도. 2007년도에 처음 나가서 내가 해봐도 되나? 근데 그때 해봤더니 그 2등 했더라고요. 2등. 거기서 이게 통하는구나. 역시 내가 잘하는구나. 그걸 이제 확인했던 거죠. 네. 그래서 텀을 두고서 시간이 14년이면 시간이 되게 그동안의 주식시장이 되게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네. 그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러는데. 근데 제가 쓰는 방법, 제가 하는 투자 방법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벌써 이제 시장 중심주 그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
이 투자 상황이나 세상 이제 종목들은 많이 바뀌어져 있겠죠. 예. 그리고 유행하는 것들도 많이 바뀌어져 있고 세상 트렌드도 이제 많이 달라지고 있고 뭐 요즘에는 뭐 메타버스가 이렇게 이제 어떤 한 축을 담당할 정도로 그 굴뚝 산업에서 네. 그렇게 많이 바뀌어져 있는데 똑같아요. 그 투자 방법이나 이런 거는 인사이트는 거의 오히려 나이를 먹을수록 여유하고 그 이제 인사이트하고 같이 생겨서 네. 더 잘 보일 수가 있는 거죠. 더 잘 보일 수. 그래서 그 젊으신 분들일수록 앞으로 세대는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10년, 20년 할 게 아니고 네. 지금 뭐 20대, 30대이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 거의 50년 주식 투자를 하실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하는 그 열정, 시간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는 계속 공부하시고 계속 트렌드에 대한 공부, 기본적인 공부 뭐 이런 것들 꾸준히 공부하시면 전부 다 그 모든 분들이 저보다 뛰어난 투자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분들은 얼마나 똑똑하세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네. 저희 때는 뭐 이게 휴대폰 그런 거로 스마트폰으로 뭐 검색 이런 거 꿈도 못 꾸던 꿈도 못 꾸던 시대인데 요즘에는 어떤 뉴스나 이슈가 동시에 이렇게 퍼지잖아요. 동시에. 네. 그러고서 그 이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나는 늦어서 못해. 그게 아니고 오픈된 정보 가지고서만 투자하는 것도 제가 책에다 설명을 잘 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저도 일반 투자가기 때문에 어디서 좋은 정보를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또 좋은 정보가 일반인 저한테 올 리도 없어요. 그래서 왜 그게 나한테 오냐고. 그 좋은 정보.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나간 정보를 이용한 투자 방법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하시면 이 주식시장은 항상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네. 이 주식시장처럼 이렇게 그리고 이게 공정하잖아요. 공정하고 실력만 있으면 작은 돈으로 얼마든지 큰 돈을 벌 수가 있고 지금은 뭐 부동산 값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작은 돈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이거는 실력만 있으면 하고 또 계속 시장이 열려져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공부만 좀 하시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반에 배움이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고 사실 그 열정, 시간도 돈만큼이나 내가 투자를 해야 그렇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흔히들 말하는 지식이 복리로 쌓인다라고 하고 실력이 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단 1, 2년으로 되는 건 아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깨닫고 계실 겁니다. 왜냐면 지금 저희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도 최소한 30년 이상은 다들 이제 투자를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이제 저희 Y스트릿이 이제 한 5개월 됐나 우리 문 연지 4개월 5개월 예, 이렇게 이제 같이 함께 하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남석관 대표님 덕분에 예, 회사 이름은 베스트 인컴 네, 베스트 인컴 남석관 대표님 덕분에 진짜 어떤 마인드부터 시장을 보는 방법적인 거 그리고 또 이제 단기 어떤 요령에 대해서도 좀 해안이 넓혀졌습니다. 저도 그 대표님 출연하신 제 다른 방송 많이 봤는데 실제로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훨씬 더 많이 깊이 있게 와닿네요. 저 오늘 메모를 좀 많이 했거든요. 특히 이제 Y스트릿 또 메모하면서 들으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저도 이거 항상 써놓겠습니다. 써붙여놓고 다이어리를 다시 한번 또 마련을 해야겠네요. 근데 대단하세요. 그 4, 5개월밖에 안 됐는데 1000명이 넘는 분들이 입장에서 이렇게 본다라는 게 대표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다른 분도 아니고 남석관 대표님이 오셨으니까 예. 그래서 오늘 덕분에 같이 좀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저 채팅창에 계시는 분들 실시간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어려운 장인데 주식 시장이 항상 어렵거든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그 조심해서 투자하셔서 모두 다 그 성공 투자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님 지금 김 작가 TV는 얼마나 한 번씩 나가시죠?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 어제 오늘도 또 업로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를 좀 줄이세요. 거기는 대기업이니까요. 좀 줄이시고 저 여기 중소기업, 예, 중소기업에 와서 중소기업도 아니죠. 여기 저 구멍가게 좀 한번 좀 도와주십시오. 남석관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퇴근길 조심히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